기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그 기억의 내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억에 대해서도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이 쓴 책이 꽤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참고를 했고요. 이 사람은 그 리사 제노바라는 분인데, 그 테드 강의도 몇 나오고, 이 저 소설을 썼는데, 이 스티브 앨리스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분이 뇌과학자이면서 작가예요. 근데 저 책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저 책을 제목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스티브 앨리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줄리언 무어라는 그 배우가 이 영화에서 가지고 여우주상 주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스토리가 뭔가 하면은 이 주인공이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여자분이에요. 그 나이가 50대 초반에 알츠하이머가 걸린 거예요. 근데 남편도 하버드대 교수, 물리학 교수고 아들 사이 다 있는데 50대 초반에 그냥 그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초기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죠. 그건 대부분 그 유전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극복해 가는, 뭐 극복이 아니지만 살아가는 과정을 소설로 써가지고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이후에도 소설도 쓰고 또 책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꽤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했고요. 이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 뉴런의 연결망을 통해서 저장된다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저장이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 학자들이 엄청 고민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신경이 다 바뀌거든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신경가소성. 결국 기억도 신경가소성의 한 형태다. 이렇게 정의하네요. 기억도.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억을 갖다가 아예 신경가소성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결국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강화가 되고 그 시냅스의 구조가 바뀐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조합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해마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가 없으면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은 어제 만난 사람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해마가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마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손상이 되는 부위가 해마가 되고, 해마가 손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새로운 기억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기억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마를 드러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간질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내고도 55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55년 동안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를 거의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날 수도 있고 한 달 이런데도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가 그만큼 결국은 이제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또 그 정보를 습득하고 행동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우리 행동이 변하는 걸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기억을 통해서 학습하는 영을 활용한다. 학습이 없으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없으면 기억할 것도 없고 기억을 못하면 새로 배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소성이 뭐예요?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티시티. 변하는 능력. 저기서 가소성이 무슨 말일까? 신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럼 신경의 위치가 구조가 뇌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그렇게 물리적인보다는 신경에 뉴런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수상돌기였고 수상돌기에 스파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파인이 가지고 서로 그 스파인과 스파인끼리 시냅스를 행사하는데 스파인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게 이제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누런가의 그 접촉하는 부위들이 틀려지고 바뀌는 게 가소성이에요. 한마디로 회로가 새로서 회로의 회로가 변경이 된다.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은 정말 그렇죠. 기억이 없으면은 기억이 없으면 결국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결국 혼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게.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혼자서 집을 나갔을 때 집을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잖아요. 길도 뭐 차가 다니는데 그냥 혼자서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기억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플라스틱하고 어울려서 플라스틱. 플라스틱 쉽게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렇게 변형시켜주잖아요. 네. 그 어울려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플라스틱 써들이요. 적응성 있는 기분. 진화적으로 기억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플라스틱 진화적으로 왜 기억이 나왔느냐? 첫 번째는 생존. 살아야 되니까. 첫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어떤 호랑이가 나타나고 여우가 나타나고 인간은 비식자 아닙니까? 비식자. 포식자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포식자들을 피하려면 뭐가 포식자고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피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억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발전을 못 하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유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친척이고 누가 내한테 잘해줄 사람이 누구, 나를 손해 끼칠 사람이 누군지 이 사회적인 결국은 생물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하는 게 생명의 과제지요. 생명한테 주어진 소명이지요. 어쨌든 생존하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사회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기억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 결국은 기억은 생존과 적응을 위한 도구이며 환경에 맞고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은 어쨌든 살아야 되고 요걸 이 적응도 살아야 하는 것이 한 7인데 실제로는 생존하고 번식하는 게 생명한테 주어진 최대의 과제죠. 그걸 하라고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서 기억은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첫 번째는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저도 스트레스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리고 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전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스트레스는 물리적인 위협이에요. 물리적인 위협.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 물리적인 위협이 스트레스의 근본이에요. 물리적인 위협.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거. 그래서 기쁘다든지 즐겁다든지 이런 거는 다 생존에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기쁘고 즐거운 소위 말하는 그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하면은 생존에 유리한 거고, 들어오면은, 죽겠구나 싶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게 나와서 도망을 치든지, 싸우든지, 죽은 척 하든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학문적으로 따질 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사람의 행동에 많은 부분이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된다. 호르몬. 그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은 기억이 잘 되고, 아주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똑같은 이야기 똑같고 만사가 변하는 게 없으면은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면 기억이 안 된다. 결국은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라면 기억이 된다. 자동적으로 주의가 기울어지는 정보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쏙쏙쏙쏙 기억이 되고 어떤 것들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되고 결국 그 기억이 되는 거는 생존과 관련된 정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과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 의미가 있다는 말하고 중요하다는 말의 차이가 좀 근데 중요하다는 말은 내 관점이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실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고 의미 있는 거는 내 관점에 봤을 때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 취미 내 가족 내 사회와 관련이 있는 거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 바뀌거나 똑똑한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건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러냐 지나가다 진짜 코가 2개인 사람이 나타났다. 그 기억이 안 나갔어요. 그냥 진짜 새롭지. 예상 밖에 놀라운 거 이런 거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반복이에요. 반복. 자주 접하는 거. 내가 자주 접하는 거 또는 내가 자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에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기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아세틸콜린이 나와야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요? 확 뿜어가지고 그 아주 그 마른 날에 그 상추를 키우는데 그게 물을 뿜어서 상추 이파리에 물이 혹시 쌓이듯이 그렇게 뉴런에다가 아세틸콜린이 그렇게 쫙 깔리면은 그렇게 되면 그게 대부분 기억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대부분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요 아세틸콜린하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피린 그 다음에 도파민 이런 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맹성맹성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나오면 뭐든지 머리 쏙쏙 들어오고 잘 되고 안 나오고 그냥 팀이하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거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이런 게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 따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안 나와도 막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저렇게 하나 들으면 한자로 좀 쓰면 좋겠다. 네? 한자만 쓰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과 이런 것도 한자로 쓰면 얼마나 이해하는 것이. 자, 이거는 이 사람이요. 이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26년부터 2008년까지 살았는데 82살까지 살았죠. 82살이 살았는데 27살 때문에 해마를 다 해마고 이쪽을 다 드러냈어요. 그 이제 그 간질 때문에 드러냈는데 이 사람을 그 수잔 코피라는 그 학자가 장장 48년간을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을. 물론 다른 연구도 했겠지만 그러나 48년을 연구를 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그래서 사실 이 기억이 뭐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기억이 그게 기억이구나 하는 게 확실히 몸에 체화가 될 정도로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저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그 헨리 몰레이슨은 맨 처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게 2008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HM으로 나왔어요. HM으로 나왔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책 이름을 적어드렸는데 이 사람이 7살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한 10살 때부터 이제 경미한 이 발작이 일어나다가 16살, 17살 때부터는 아주 심한 발작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봤는데도 발작이 일어나면은 그냥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7살 때 그 스코비라는 그 박사가 이 양쪽 뇌에 있는 해마하고 척두엽을 다 드러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했어요.
수술 잘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이제 그 스코비라는 박사가 그 57년도에 53년도에 수술을 하고 57년에인가 논문을 썼어요.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논문을 쓰고 뭐 본인도 상당히 이제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승인을 받고 다 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또 그런 수술이 많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2008년 12월에 사망을 하고 그 본인의 뇌를 갖다가 샌디에고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2041개 슬라이스를 했어요. 뇌를 전부 슬라이스를 다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2014년에 완전 자료를 다 공개를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잘라냈고 어떻게 됐길래 어느 부분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수잔 포킹이라는 여자분이 저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계속 뭐 행동 실험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말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가설 저런 가설 세면서 다 연구를 해서 결국 나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해마가 맹시적 기억, 다시 말하면 일화 기억하고 의미 기억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게 없으면은 아예 기억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게 완전히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기억을 저장하는 거는 해마가 아닌 다른 데서 저장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27살에 수술을 했는데 16, 17살 때까지의 기억을 완벽해요. 어릴 때 기억. 그런데 약간 16, 17부터 24살 때까지 한 10년 동안의 기억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수술하고 난 뒤부터 이후의 기억은 제로예요. 제로. 아예 그게 이후의 기억은 자기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긴 단어가 새롭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 이후에 컴퓨터도 생기고 뭐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런 단어도 다 생기는데 그런 거는 몇 분을 가르치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 기억하고 일화 기억은 그 이후에 일어난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 16살, 17살 때까지 기억은 완전히 다 기억하니까 다시 말하면 해마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데는 전적으로 관여하지만은 실제로 그 기억이 저장이 되는 데는 해마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저장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다른 훈련을 시켜봤어요. 이 별을 그리는데 거울에 있는 거울을 보고 이 종이에다 별을 그리는 거예요. 일반인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 그 실험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원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하면 그걸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연습을 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그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데 이거 잘 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이건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데 절차 기억은 해마 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러죠. 절차 기억은 해마 없이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 기억도 운동하는 것도 해마 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억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명시적 기억은 해마 없이는 안 되고 또 기억이 해마가 아닌 그 대뇌 피질 전체에 보관이 된다. 그걸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류에 그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기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 1953년도 이후 58년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확신을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그 신경과 특히 기억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 뇌를 또 기증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그 3D로 재구성한 그 HML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부분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하고 소위 말하는 그 퍼펙트 헤어로에 들어가 있는 유두체라든지 해마라든지 그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까지 다 드러냈어요. 그 편도체를 드러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굉장히 정갈했대요. 화도 잘 안 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여기에 이분을 대상으로 그 연구하신 학자가 거의 뭐한 100여 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래도 편도체를 드러내서 그런지 화도 안 냈었대요. 화도. 굉장히 젠틀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빨간색이 기억을 저장할 때 이제 그 관여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여러 부분의 기억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을 그 해석할 때, 인출할 때는 이런 이제 파란 부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색은 양쪽 다, 이쪽하고 이쪽은 저장할 때하고 인출할 때 다. 그러니까 보면은 인출하는 거 보면 내 전체에 다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기억이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관한 모델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분이 애킹슨이 만든 모델이 이제 다중 저장소 모델인데 이건 뭔가 감각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제 감각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감각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체로 감각이 들어오는 뇌 부위, 그러니까 시각 같으면 이제 후두엽, 청각은 척두엽, 이게 또 체감각이나 이런 건 두정엽 이쪽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2~3초 이내. 또 다른 얘기 들으면 또 다른 얘기. 그럼 들으면 지금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이야기 들으면 앞에 들은 이야기 또 모르잖아요. 봤다가 시선을 또 다른 데 들으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감각기억이라는 건 정말로 2~3초 이내로 아주 짧은 기억입니다. 그 짧은 기억이 이제 워킹 메모리라는 게 이게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장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뇌 부위들이 많아요. 전두엽도 들어가고 해마도 들어가고 처음에 감각이 들어왔던 모든 부위가 다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리텐션 되는 시간이 15초에서 한 30초, 15초에서 한 30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양도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계속 되뇌야 계속 반복을 해야만 남아있는 거지 반복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쑥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게 보면은 이게 엔코딩 작업, 엔코딩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호화를 해야 되고 또 계속 리허설을 해서 이제 넘어와야 되고 여기서 장기 기억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우리가 자극 기억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극 기억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중요하다. 이게 자극기억이라는 게 따끔하게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끝나면 또 다른 걸 또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장기 기억으로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 내용을 이 자극 기억을 이제 이번에 1968년도 했는데 너무 좀 단순하다. 그냥 이 기억이라는 게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다 해서 이게 새로 그 뒤에 만든 게 이게 이 자극기억 모델인데 자극기억 안에는 이 센트럴 이그젝티브 중앙 집행기가 있고 어문 루프 이런 뭔가 말로 우리가 기억할 때 대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각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고 하나는 그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하면 기억이 되는 거고, 아니면 자주 보면 기억이. 그래서 이걸 어문 루프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시공간 스케치 패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하는 거고, 요 둘을 연결해서 장기 기억하고 연결하는 걸 에피소드 버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1974년도에 내놨다가 한참 뒤에
이 개념을 다시 추가를 해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델에 의해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기억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학자들이 아마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새롭게 더 좋은 모델이 안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쓴 그 책을 쓴 여자분은 기억을 갖다가 일단 먼저 그 부호화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강화를 하고 그러고 난 뒤 저장이 되고 인출한다, 해수한다. 어떤 데는 보면 먼저 부호하고 저장하고 강화하고 인출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부호를 하고 그러고 난 뒤 이걸 강화한다. 이게 영어로 콘솔리데이션인데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공고화한다고도 하고 뭐 응고라고도 하고 강화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트리버는 이제 인출이라고도 하고 해상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 안 하는데 어느 것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기억이 보존이 되고 우리가 꺼내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화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청각으로 또는 시각으로 또는 촉각으로 만지고 이런 이 감각들이 우리 브레인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어떤 단위를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전기죠, 전기. 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쓰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고 베트남에 가서 쓰려면 뭘 바꿔야 되듯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전체 다 쓸 수 있는 단어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이제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호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부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듣는 걸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의미, 개념으로 부호하는 이 세 가지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호화죠. 이게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림을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펜이 이 중에서 어느 게 맞느냐, 그죠? 이 중에서 자주 안 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누가 사실 맨날 뭐 보더라도 우리가 500원짜리를 보더라도 누가 그거 신경 쓰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 얼굴이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왼쪽으로 보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왼쪽으로 보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왼쪽으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남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 이 번호가 A부터 I까지 열 몇 개인데 제가 이거 너무 워낙 작아지고 그냥 튀우느라 나머지 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뭔가 하면은 요게 답은 A입니다. 이게 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리버트가 왼쪽에 있어야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학자는 뭐라는 거는, 지금 맨날 보면서도 수천 분을 봤지만, 누가 그 신경 썼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보기는 봤지만, 이걸 부호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자세히 안 본다는 거죠. 자세히. 굳이 자세히 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답이 A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메모리를 갖다가 강화하는 게 시냅스가 강화하는 거고 시스템이 강화하는 게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냅스 수준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통합은 해마에 있던 그 기억을 갖다가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시냅스 강화는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냅스 안에서의 변화를 일어나는 거고 시스템 통합은 이 뇌 안에서 해마에 있던 걸 주로 전두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해마가 그동안에 전부 조정 역할을 하던 걸 그걸 갖다가 전두엽으로 옮기니까 그 조정 역할을 전두엽이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선 구조가 많이 바뀌겠죠. 많이 바뀌는 과정. 그걸 이제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고 이게 수주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주에서 수년이 걸리는. 그래서
해마 및 심피질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은 뭔가 하면은 잠자는 동안에 된다고. 잠자는 동안. 잠을 안 자면은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이게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야 해마 없이도 심피질에서 대뇌피질하고 피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은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잠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잠을 아주 무시했죠. 그동안에. 잠을 갖다가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걸 그게 대단한 열정으로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했는데 뇌과학자들 이야기는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래서 먹고 다닐 때뭐 3당 4당 그러면서 그 기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을 늦췄어요. 8시 반 하던 건 다 거의 다 9시 이후로 다. 지금 초등학교도 9시. 옛날에 8시 반, 8시 하던 게 지금 9시 이후로 다.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되려면 늦잠을, 어린애들 특히 늦잠을 좀 자야 이게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지금 이게 세포체라고 그래. 이게 유래인데 세포체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수상돌기라고 그러는데 수상돌기. 그리고 수상돌기에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축삭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축삭이고 이게 축삭 말단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스파인이 나와서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뇌에 있는 그 뉴런들이 이 한 세포 하나에 수상돌기가 한 3개에서 10개 정도 된다고. 3개에서 10개.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요거는 죽으면은 다시 안 생겨요. 우리 브레인 누르는 요거는 한번 죽으면은 다시 안 생겨요. 다시. 그래서 지금 그 죽으면은 세포가 죽으면 다시 안 생기는 데가 이 머리에 있는 뉴런하고 심장에 있는 심장근이 다시 안 생겨요. 물론 이제 여기에 해마에서는 일부 뉴런이 다시 생기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건 전체로 보면은 극히 일부고 어쨌든 요거는 한번 죽으면은 안 생겨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게 죽으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 뉴런들이 이게 죽으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병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정말 걱정인데 저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여기에 이 덴트라이트에 여기에 이런 스파인이라는 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 뉴런 하나에 이 스파인의 개수가 최소 10,000개에서 많은 데는 10만 개까지 돼요. 근데 이 스파인이 생기는 거는 무한정으로 생깁니다. 스파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파인은 죽었다가 생겼다 죽었을 때 얼마든지 하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피부가 이게 보통 한 3주에 한 번씩 이게 다 세포가 갈거든요. 그런 거 그 이상으로 이 스파인은 무한대로 생기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게 정말 말짱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물론 여기 죽으면 안 되겠죠. 여기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여기에 있는 스파인은 무한대로 생겼다고 말했다. 그 스파인이 새로 생기고 말고 하는 걸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고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때마다 그 스파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뉴런입니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걸 이제 부딪히는 데가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시냅스는 이게 이제 이게 이쪽 축사의 말단이고 이게 이제 이 덴트라이트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그 신경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그 액틴 포텐셜이 생깁니다.
활동 전이라고 그러죠. 이 활동 전이가 생기는 이 과정은 뭐 어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트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게 또 마그네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액틴 포텐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생기면 소용이 없고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은 두 사이가 이제 틀려진다는 거죠. 두 사이가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제가. 그래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그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그 활동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냅스고 결국 그 시냅스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있고 이 시냅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이 시냅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이 이것들이 잘 나오고 잘 안 나오고에 따라서 행동이 많은 부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많이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암파라는 이 수용체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흥분을 해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새로 생겨요.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게 많이 생기면은 이제 서로 연결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기억이 보관이 되고 전달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복잡한 말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초기 LTP가 생기고 후기 LTP가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 밑에 놈이 두 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도 갈라지고 밑에도 갈라지고 이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이게 두 개가 생겨서 결국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 가소성이고 이렇게 되는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려면은 결국 이런 시냅스 상에 이렇게 되려면 이제 단백질이 나와야 돼요. 단백질이.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유전자를 건드려야죠. 유전자를 건드려서 유전자가 그 mRNA를 만들고 그게 다시 그 분석이 돼서 단백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뉴런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구조가 바뀌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장기 기억이 된다. 장기 기억이 돼. 그 장기 기억이 되는 실질적인 그 생리학적인 물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시냅스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많은 자극이 들어오면 자주 들어오면 이게 바뀌고 이렇게 됐던 것도 그 뒤부터는 연락이 없어. 배 타고 나갔는데 처음에 뭐 좀 이따 한 달이면 더 올 줄 알았는데 두 달, 세 달 가고 몇 년이 가다 보면 그러면 그냥 이게 없어질 겁니다.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새로운 이런 수용체가 증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용체가 이게 없어지면은 이렇게 자극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수용체가 약해지고 그러면 시냅스가 약해지면서 기억 자체도 소멸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아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공감하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그 기억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와 거의 똑같은 비슷한 장소와 사람과 어떤 기분과 뭐 이런 걸 다 갖다가 부딪히면은 그때 생각 안 났던 것이 다시 활성화돼서 다시 생각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극이 없고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하면은 결국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신경회로가 경험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정말로 건투 선수들처럼 하다가 뭐 뇌를 맞아가지고 또는 뇌진창이 넘어지던 데서 뇌에서 그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손상됐을 때
그 부위로 이제 옆에 있던 신경들이 뉴런들이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성인이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일 때는 이제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시각이 그냥 멀어버린 사람이죠. 시각이. 처음부터 시각이 멀어가지고 이쪽 그 후두엽에 그 시각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청각이 치고 들어와요. 청각이 치고 들어가지고 원래는 보는 데 쓰도록 되어 있었던 그 세포가 듣는 대로 방향을 바꿔서 듣는 쪽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웬만한 좀 그 어떤 그 장애가 있더라도 2살, 3살 때 치료를 하면은 웬만큼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 신경 가소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게 반복 학습.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수면. 아까 그 학자는 수면을 갖다가 슈퍼 히어로라고 해요. 슈퍼 히어로. 잠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40세 이후, 50세 이후 모든 건강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 잠이 끼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 이 잠하고 운동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 외에 약물을 쓰고 하는 거는 뭐 어쩌다가 잘 맞으면 되겠지만 약 안 쓰고 우리가 삶을 갖다가 어느 정도 90살까지 그냥 생존하고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꼭 해야 될 게 그 두 가지다. 기억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이게 이제 단기 기억입니다. 이건 그냥 감각 기억이고 자극 기억이고 기억의 종류는 이게 이제 이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기 기억은 명시적 기억하고 암묵적 기억. 그래서 여기서 일화 기억. 명시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고 암묵적 기억이라는 건 의식하고 관계없이 그 현장에만 가면은 그렇게 자전거 타는 건 자전거에 올라가면 자전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타 잡으면 기타 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화 기억이라는 건 이제 내 개인이 그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그리고 사실 이 일화 기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히 기억하려고 생각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다만 그걸 추가로 자주 생각을 안 하면 빨리 잊어먹어서 그렇지. 처음 기억할 때는 굉장히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기억이라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근데 의미기억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의 대부분 다 의미기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일화기억이었는데 오래되다 보면 그게 의미기억화 되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암묵적 기억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절차기억이에요. 기술이나 습관. 뭐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걷는 거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절차기억이에요. 어린애들 걸으라고 태어나서부터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게 걸어지잖아요. 걷는 게 이게 절차기억이에요.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들 어디 밥 먹이는 거 밥을 자기 혼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절차기억이고 우리 그 손자 지금 3살 이제 4살이죠. 요즘 알파벳 쓰는데 이게 알파벳에 숫자 1부터 1, 2, 3, 4, 5를 쓰는데 이게 근데 지금 잘 써요. 이게 한 3개월 연습을 하니까 이제 그 네모 안에다가 이제 딱 똑바로 써요. 처음에는 네모 안에 글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 손가락 우리 운동 그 중에서 이 손가락 발가락 운동이 굉장히 늦게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차기억이라는 게 이름을 기억이라고 했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가 이 절차기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들면은 가장 어렸을 때 배웠던 절차기억까지도 이제 다 없어지면은 옷도 혼자서 못 입잖아요. 그게 알츠하이머가 진짜 무서운 게 처음에 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를 없애면 애초에 기억이 안 생기다가 그 뒤부터는 여기 있는 이런 기억, 어미 기억도 없어지고 일화 기억도 없어지고 나중에 이 감정 기억도 이게 이상해지가 주로 이제 전두엽까지 올라오면은 사실 화를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렇게 고상하시던
어머님이 그냥 화를 팍 내고 하는 게 다 이게 없어지,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명시적 기억하고 암묵적 기억을 했다. 주요한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점화기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옛날의 경험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기억. 미래기억이가 명시적 기억 중에 하나인데,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트에 가서 이거 좀 사오라 그러는데 까먹죠. 안 적어가면 많이 까먹죠. 그럼 이번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뭐 누가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깜빡하고 잊어먹죠. 그런 게 이제 미래에 해야 될 일을 잊어먹는 게 이제 미래기억이에요. 이 성관기억이라는 거는 워낙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고 상세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미국의 무역센터가 포켓 받았을 때 사진이잖아요. 저게 몇 년이었죠? 2001년. 예. 2001년 9일, 9월 10일이잖아요. 되게 전날 저거 일어나는 걸 텔레비로 보신 분들은 되게 그날 그 시점에 내가 뭐 하고 있었고, 누구 하고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억을 할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성관기억이에요. 플래시. 근데 이것은 정확할 거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확 아니죠. 아까 먼저 이게 점점 이제 기억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시냅스가 바뀌어야 이렇게 저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단백질 합성이 돼서 시냅스 구조가 바뀌는 과정을 다 거쳐야 기억이 된다는 게 기억이 저장되는. 저장 방법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단백질까지 들어가려면 복잡하니까 또 재미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게 연결이 되면서 저장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기억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 머리 전체에 저장이 된다는, 머리 전체에. 우리가 일화기억 같은 거는 우리가 뭘 했냐는 걸 해마하고 척두역, 전두역 이런 전체에 다 되고, 어미기억도 척두역, 전두역. 절차기억은 이제 기저핵이라고, 스트레이트는 기저핵이라고 거기에서 되고, 그 다음에 손해, 또 운동피질에 되고, 정서적 기억은 편도체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척수라든지 뇌간의 습관화, 민감화 이런 이야기는 이런 데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기억인데, 이 스트레스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제일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도망입니다. 도망하거나 아니면은 싸우거나. 파이트 앤 플라이트죠. 어떤 포식 동물을 만나거나 또는 적을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스트레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딱 느끼면은 시상하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편도체를 거쳐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저 아드레날린은 정말 1, 2초 만에도 나옵니다. 1, 2초 만에. 그리고 사실 저게 사람이 화를 내는 주 원인이죠.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저거는 나왔다가 정말로 빨리 없어지면은 수십 초 내로 없어지고요. 조금 오래 끌어도 2, 3분 만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1분 내지 2분만 참으면은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저거는 뭔가 하면은 일단은 심장 박동수를 확 올립니다. 혈압을 확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손발로 다 보냅니다. 피도 전부 손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화 쪽으로는 다 끊어버립니다. 피도 안 가요. 소화 당장 5분 내에 죽을 건데 지금 소화시키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그렇게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게 저게 아드레날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르티졸은 조금 늦어요. 한 15분에서 한 30분 뒤에 나옵니다. 저는 조금 더. 그런데 저거는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그러면 이제 그 콜레스테롤 뭡니까 글루코스가 충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갖다가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그 글리코겐을 분해를 시키고 몸에 있는 단백질도 분해시키고 지방도 분해시키고 이러면서 쫙 장기전을 펴는 거죠. 코르티졸.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게 처음 나오면은 단기에 딱 나오면은 모든 그 신경이 그걸 쏠리니까 기억도 굉장히 잘 돼요. 아주 선명한 기억이 남아요. 근데 당분간 해는 괜찮은데 저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특히 코르티졸이 해마를 갖다가 엄청난 해마의 해가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해가 되고 또 이 스트레스가 처음 보면은 초기 기억은 잘 되는데 기억 회상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안 돼요. 기억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적정한 때까지는 그게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게 더 이상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회사 일할 때도 그렇죠. 회사 일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고 그걸 극복할 만한 하면은 이게 효과가 좋은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모든 결과가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요 이상 딱 돼서부터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빈장이 될 때는 요까지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고 있으면 퍼포먼스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애들한테 긴장을 시키고 스트레스 주면 애들 공부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 이렇게 전두엽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그 두뇌 전체에 다 저장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기억이 다시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가는 거는 처음에 이게 후두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각 눈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장기 기억이 될 때도 이 후두엽하고 척두엽 쪽으로 가고 듣는 것은 척두엽 쪽이고 그 다음에 체감각이나 이런 건 다 두정엽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어, 의미, 그 다음에 개념, 추상 이런 거는 많은 부분이 전두엽하고 이 위에 두정엽 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서 어느 부위가 만일에 그 뇌졸중이 생겨서 어느 부위가 가면은 그 부위가 담당하는 부분이 기억이 안 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람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정리는 못하지만은 어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기억, 그다음에 절차기억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해마입니다. 이게 해마고 이게 펜노처럼 이 붙어 있죠. 해마 펜노처럼 붙어 있고 이제 그 위에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이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기저핵입니다. 기저핵. 베이살 감각이라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시상이고 요 밑에가 시상하고 해마.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제 머리를 갖다 위에서 잘라서 옆에서 봤을 때 보입니다. 이쪽이 기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그 헨리 볼리스이고 이 사람도 이 해마가 실제 해마는 몸속에 있는 해마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바다에 있는 해마, 바다에 있는 해마하고 많이 닮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는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잠을 잘 때 기억이 해마에서 시상을 거쳐가지고 우리 대뇌피질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억이 잘 되는 거는 새로운 것, 그 다음에 보상이 돌아올 것, 그 다음에 감정이 풍만할 것, 감정.
뭐 감정은 그렇죠. 감정은 아주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내 의지하고 그다음에 주의. 그다음에 이 지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주 명백한 아주 뚜렷한 지시를 해야만 그게 제대로 잘 기억이 된다. 두리뭉실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야기하면 잘 기억이 안 된다. 그래서 뭐랄지 새로운 거, 그다음에 보상, 감정, 주의. 이 주의가 없으면은 아예 기억이 안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우리 아들이 그 수업 시간에 가든지 강의 시간에 가더라도 잠깐 졸았을 때 나온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잠깐 졸았을 때 나온 이야기는 기억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를 계속 집중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죠. 집중하는. 특히 학생들 그 주의 집중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키가 작아서 저는 항상 요 앞줄 앉았어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제 첫 줄에 앉았어요. 선생님 눈을 갖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해야 되는 일은 선생님만 그냥 아침부터 8시간을 갖다 선생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뒤에 가면 우리 다닐 때는 60명씩 안 있었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은 이게 주의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화보고 그런다고? 예? 얘기를 만화보고. 그것도 좀 옆에 사람하고도 관계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의가 딱 다른 데로 가는 순간 그때 일어났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부모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신경 조절 물질이 제대로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옆에서 자꾸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간섭을. 수면 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중간에 이제 시상이고요. 시상에서 베네피즈로 올라가고 해마에서 그 시상으로 그 기획했던 정보를 넘겨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마에서 이제 리퍼이 생기고 이게 시상에서 스핀더이 생기고 여기에서 느린 진동이 생겨서 이게 한 곳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베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입니다. 잠이 하는 4가지 역할. 첫 번째,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낮에 했던 에너지를 다 ATP 만드는 걸 갖다가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그걸 회복을 시키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뇌에 여러 그 부위가 있는데 그쪽 연계를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저 연계를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진짜 고민됐던 게 해결이 되고 자고 나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자고 나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잠을 안 자면 알츠하이머가 더 잘 걸립니다. 하여튼 잠을 자야 청소가 됩니다. 청소가. 잠을 안 자면 브레인 속에 있는 노폐물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명기가 있고 N2, N3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루에 하루 중에 한 5분을 오해전 합니다. 오해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까만 게 렘 수면입니다. 렘 수면 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 렘 수면 하나로 꿈이 뭐 4개에서 5개 되니까 5분 같으면 하루 저녁에 꿈을 한 25분 정도 꿉니다. 근데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되고 마지막에 깰 때 기억이 좀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 그때 꿨던 꿈이 조금 기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뇌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죠. 이 렘 수면의 뇌파하고 깨어 있을 때 뇌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렘 수면일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도 비슷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파가 나와서 이제 해마에서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저런 파를 타고 그래서 이게 이 아주 이 짧은 파가 4분의 1 리플이라는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그 해마에서 만드는 실질적인 우리의 전부 기억 하나하나의 쪼가리들이 이게 스핀들이라는 파에 타가지고 큰 대리피지 위에 큰 파를 타고 이렇게
범종이 울리는 소리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해서 베네피즈를 옮겨간다. 그래서 수면 단계별로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게 스파 수면이 제일 그 깊이 잠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체 그 수면 중에서 이게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그 다음에 이 렘 수면도 한 25% 돼요. 그 다 합해봐야 50%가 좀 됐던 것 같긴 하고, 여기 N1, N2 두 개 합치면 이게 거의 50%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스파 수면 때 기억이 특히 일화 기억하고 의미 기억이 대마에서 베네피즈로 옮겨갑니다. 여기 보면은 M3에서 이 서술적 기억, 에피소드하고 의미 기억이 베네피즈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뭡니까? 얻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든 그때 기억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수면을 길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개 25%에서 30%가 넘기가 힘듭니다. 요것도 렘 수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주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감정적 처리가 이 렘 수면 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꿈에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나타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감정을 갖다가 영화 돌리면서 그 감정의 모난 부분을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꿈 동안.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은, 잠을 자고 나면은 그래도 이런 감정이 좀 사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처리를 해주고, 이 꿈꾸는 동안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절차기억, 운동기억이 정비화되고 자동화됩니다.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치면은 N2 때 하면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골프 치면 처음 치는 이 골프 연습 스윙이 처음 했던 거는 요 N2 단계에서 조금씩 정리가 되는데, 정말 완벽한 스윙은 이 렘 수면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때 정밀화가 되고 자동화가 돼요. 정밀화하고 자동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세 잠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처음에 잠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파 수면 요것만 강조했어요. 요걸 자야 된다고, 스파 수면만. 근데 지금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세 가지 수면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7시간에서 9시간은 꼭 자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쉽게. 누워있다고 잠을 안 빠지고. 그러나 잠을 자야만 이 기억이 처리가 된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이게 렘 수면일 때 아세틸콜린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렘 수면일 때 우리 브레인에 있는 여러 부위하고 굉장히 이게 연결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해결 안 됐던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렘 수면은 사실상 깨있을 때보다도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나와요. 깨있을 때보다. 그만큼 렘 수면이 중요한데, 렘 수면이 되게 깰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들 아침에 학교 간다고 자고 있는 깨우면은 이게 기억이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은 알람 없이 눈이 뜨질 때까지 자는 것이 정말 몸에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세틸콜린이 있고 도파민은 보상이에요. 기분 좋게 만드니까 여기 나와야 기억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인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야 주의 집중이 돼요. 주의 집중. 그래서 주의 집중에 노르에피네프린이 꼭 필요하다. 근데 저런 게 이제 사실상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뇌 전체를 갖다가 확 뿌려버려요. 뇌 전체로 쫙 뿌려버려요. 그러면 뇌 전체가 굉장히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래, 잘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항이고,
처음부터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는 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잘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그 부화에 실패해가지고 아예 기억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나오는 거 차를 어디 든지 모르겠다. 차를 어디 든지. 처음부터 어디 된다고 보지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냥 어디 된다고 보지도 안 하고 지하 4층이 된가 지하 5층이 된가 이래놓고 또 지하에 가서도 그게 뭐 이 남바가 있는데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기억이 없다는데 대부분 처음부터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아예 이게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래되면 이제 손해를 돼요. 안 쓰면은 이제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뭔가 생각했는데 오늘 일이 때문에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간섭 이론이 생기는 뭐 새로 스페인어를 배워보니까 옛날에 배웠던 프랑스어는 다 까먹었다든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학기는 연하는데 일출 그 단서가 없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외상 증후군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 정말 괴로워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억제를 해서 그것과 주변에 관계되는 모든 단서로부터 멀어져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일부러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아예 다시 그 이야기를 새로 이야기를 하게 가지고 그 중에서 나쁜 부분만 빼고 나머지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쁜 이야기 하다 보면은 기억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화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다 틀리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거는 한 번 꺼낼 때마다 아까 그 연결이 다 시냅스 연결이 다 바뀌잖아요. 바뀐 상태로 다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문서를 빼가지고 고치고 다시 저장하면은 저장한 것만 남지 옛날 게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일화기억인 것도 많은 부분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이상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 브레인이라는 게 작화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화기억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기억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새로 뭔가를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싹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31일이 지나니까 21%밖에 안 남고 정말 처음에 100%였던 게 20분 뒤에는 58%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만에 42%가 싹 나가요. 1시간 되면 44% 남고 하루가 지나면 33% 남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잊는다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다시 복습을 안 하고 리허설을 안 하면 당연히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별로 다시 배우면 다시 학습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네 번째까지 하고 나면 거의 한 80% 내지 90%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한다. 특히 쭉 내다 보니까 사실 자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자는 게 제일 좋죠. 자기 전에. 학생들 공부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정말로 빨리 잡으십니다. 많이 나왔나요? 조금 이게 진짜 망각은 생존 전략이다. 비록 이 장기 기억의 용량이 무한정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없앨 건 없애야 빨리 검색도 빠르고 잘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브레인이 진화상에 제대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것도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망각을 줄이는 부분은 결국 반복 학습, 그 다음에 서로 연관된 걸 하는 것, 그 다음에 단서하는 것, 여기도 나와요. 충분한 수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입에서 나올 듯 말 듯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설단 현상. 이게 주로 이 설단 현상이 생각하면 주로 뭔가 하면 되게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보통 명사보다는 주로 고유명사입니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과 특별한 고유명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야 혹시 이거 뭐 치매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어린애들은 3살 이전의 기억을 거의 못해요. 3살, 사실상 기억할 수 있는 게 6살 정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억이라는 거 말로 표현했는데 말로 표현하려면은 이게 그 언어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되게 5살, 6살 때까지는 자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거의 기억이 어렵다. 그러나 간혹 몇 개는 진짜 그 성강기억처럼 남아있는 게 있죠. 제 같은 경우는 1959년도에 있었던 그 사라오 태풍, 그거는 제가 직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 게 몇 개는 있었어요. 몇살 때인데? 만 4살 때죠. 만 4살 때. 그때죠.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그 에피소드 기억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경험 중에서 장소, 시간 이런 기억이 장소가 시간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 의미 기억, 의미 기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저렇게 되는 게 해마 자체가 위축이 돼. 해마가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전두엽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이게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고, 또 혈류가 감소가 되죠. 혈류가 감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내세포에 있는 그 소기관들이 특히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못 쓰니까 영양소를 많이 못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노화가 되면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감퇴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운동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운동. 그다음 건망증하고 인지장애는 자동차 키를 어디 두는지 모르겠다, 주차 장소를 못 찾는다, 사람 이름 떠올리기 어렵다, 약속 시간이 있는다. 이건 그냥 다 생기는 일이니까 이거하고 빈도 인지장애하고는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건망증,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을 해내요. 기억을 해내고 힌트를 주면 또 올려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알츠하이머로 간다는 건 그게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제 해마부터 공격을 하니까 앞에 말한 우리가 그 헨리 몰레이슨을 하면서 해마를 봤잖아요. 이거 해마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알츠하이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이 그 코케인이라는 그 의사고, 그 다음에 그 툴빙이라는 사람이 그 일학역을 그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빙하우스가 아까 망각곡성.